다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권영국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뵙게 됩니다. 이번에는 글에 쓴 편지 네 번째인데요. 편지가 아닌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혼자 주절주절 하고 있으면 요즘 말로 노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누구신지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공부 업무를 맡고 있고요. 강남규라고 합니다. 당직 맡은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평당원의 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평당원의 심정으로 대표님께 질문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네,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9월 달에는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바로 들어오는군요. 네. 사실 이제 9월 달이 제가 9월 4일 날 취임 100일을 맞이한 달이기도 했고, 9월 달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딥페이크 성범죄가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폭염 때문에 기후 문제가 있었죠. 기후 정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비상구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9.28이라고 표현됐는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러면은 딥페이크 성범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8월에 처음 공론화가 되어서 9월부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대응들이 이루어졌는데 정의당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보도되고 난 뒤에 이 매우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저희들도 이제 재빠르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4일에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제가 대응본부장을 맡고 우리 문재원 부대표가 부본부장, 그리고 박지아 젠더폭력 대응센터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주로 기획하고 일단 업무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떤 기획들을 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강남역에서 그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에서 말하기 대회를 이제 지속해 왔었는데 정의당이 여기에 꾸준히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에는 그 서울 연남동, 여기 홍대가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에서 그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당 연설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틀 뒤인 9월 12일에는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던 교육 당국에 대해서 규탄하는 또 우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학생, 교사, 또 학부모님들이 같이 해서 매우 언론들의 주목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공부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좀 계속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네. 9월 중순부터는 사실 국회에서 입법 경쟁이 엄청 격화되면서 온갖 법안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원외에 있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좀 고민들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좀 이런 고민도 들었었는데요. 예, 늘 이제 국감 시기가 오면 사실 이제 원외의 부분은 잘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가 어렵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때는 그 국회 중심으로 원내에서 이제 입법 경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엄정한 처벌, 그리고 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잖아요. 다만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이제 일구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치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이나 유의로 인식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큰 심각한 성범죄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입법이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사회적 주체들을 또 모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세력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정의당이 해낼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은 입법 이후에 자기 역할을 해야 될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죠. 정의당은 이 딥페이크 문제에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한 정당이기도 했고, 또 가장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당, 또 가장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제대로 그리고 가장 오래 네, 득점된다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 우리 당원님들이 함께 하시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07 기후정의 행진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저도 당원들을 참 많이 봤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행사장에 굉장히 노란 조끼를 입은 우리 당원들이 정말 많이 참석해서 저는 가슴이 한편에 뭉클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의당과 늘 함께하는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했고, 그래서 이제 본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결의대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본집회 그리고 행정까지 함께 계속 이어가서 정말로 힘 있게 진행한 행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것은 정의당이 사라진 22대 국회에서 그 사라진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내에 있을 때는 기후위기 문제나 정의로운 전환 문제를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비록 우리가 원외에 있긴 하지만 지금 원내에서 사라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외에서 가장 이제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 제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충실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 결국 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처럼 우리는 원외에서 가장 열심히 문제 제기하는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가장 빠르고 가장 제대로 그리고 가장 오래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장 철저하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9월에 저희가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상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법대를 나오거나 하지 않아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변호사랑 노무사들을 뭐 이렇게 인생의 굴곡도 별로 없어서 그분들 찾아갈 일도 없고 네. 자꾸 그분들이 여기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본 일은 또 처음이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니 내가 변호사니까 매일 본 거 아니었나요? 변호사 맞나? 네네. 그 비상구는 노동자들, 특히 일터의 약자들을 위한 정의당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당원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문제, 노조 파괴 문제, 그리고 이랜더, 넷마블 이런 데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또 가장 이제 순도적으로 해결을 해왔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비상구가 어떤 정의당 내부 문제로 인해서 한동안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비상구를 반드시 복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동안 비상구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이제 제 뜻을 같이 동의하시는 42명의 변호사, 노무사들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9월 12일에 드디어 비상구를 발족하고 재출범하게 되어서 매우 지금 뜻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사업도 추진을 할 생각인데요. 그 이제 첫 출발로 지난 9월 25일 날 아마 쿠팡의 여러 과로사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쿠팡 로켓 배송에 가려진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토론회를 우리 당사에서 이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로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세 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정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키워드 이번엔 좀 어려운 주제일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9월 28일에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서울 숭례문에서 열리는 거 다녀왔죠. 네네.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뒤에 이제 이 집회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이 시국대회에 참여하기 전에 논의와 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당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가졌었고요. 지역에서는 대부분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한 입장을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제 윤석열 지금 통치 행태를 볼 때 더 이상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올라왔던 의견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네. 지역 안에 있는 분위기들도 좀 알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사실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정의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네. 정의당이 안 그래도 없는 당력을 퇴진운동에 모두 쏟아부을까봐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민주당과 연대하는 노선을 가는 거냐. 또 이런 분노 섞인 말들도 봤어요. 각각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퇴진운동이 갖는 성격이 물론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이 매우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가능하지만 근데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이 그 민주당하고 바로 연계하거나 또 연대한다 이런 노선으로 보기는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독재적인 통치 행태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보다 분명하게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이제 정권 교체에만 머물게 된다면 지난 2016년 우리가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 갖는 오리를 또 한 번 또 범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 교체 이후에 그럼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린 보다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퇴진 투쟁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의당은 퇴진을 넘어선 이 사회 대전환을 앞장서서 주장해 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슬슬 뭐 마무리 발언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원들한테 특별히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 뉴스 이런 거 있을까요? 정의당은 보다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요즘 많이 시끄러웠죠. 거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에 사실상 동참하면서 결국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폐기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와중에서 민주당이 유예냐 뭐 폐기냐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간을 봤는데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같이 민주당사 앞에서 강력하게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격앙돼 있죠. 네.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마치 서민 정당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자 감세, 뭐 부자 동맹에 부합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버리니까 너무나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해외 토픽 중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그 이슈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확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한 학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자 지구에서 살해한 민간인의 숫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부상자만 하더라도 거의 10만 명이 육박합니다. 사실 이거는 전쟁이 아니죠. 거의 일방적인 인간 학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스라엘 만행 규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이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란까지 지금 전쟁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러다가 제5차 중동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을 중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양심 있는 국제 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누구보다 생명의 안전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으로서는 가장 또 앞장서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할까 합니다. 네네. 당원 여러분하고 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이스라엘 규탄하는 집회 전에 제가 이제 거리의 당대표 라이브로 한번 중계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거리에 쓴 편지도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기획들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쉽게 또 재미있게 서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획을 우리 당직자 분들과 열심히 기획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원 여러분께서 많이 실책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또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0월 달에 거리에서 현장에서 우리 당원 여러분을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